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에게는 젊었을 때부터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운이나 유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직접 수천 건의 사례를 관찰했고 수백 편의 논문을 읽었고 전 세계 연구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이 패턴을 발견한 건 제 환자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92세셨는데 병원에 들어오실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팡이도 없이 걸어오셨고 혼자서 신발을 신으셨고 제게 악수를 청하실 때 손에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의 비밀은 뭘까? 왜 92세인데 70대처럼 보이고 행동하실까? 그때부터 저는 모든 환자분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80세가 넘어도 건강하신 분들, 90세가 넘어도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분명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이분들이 특별히 부자여서가 아니고 특별한 약을 드셔서가 아니고 특별한 유전자를 가져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징후 중에서 3가지만 있어도 여러분이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확률은 74%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50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5가지 징후를 모두 갖추고 있다면 100세까지 살 확률은 무려 89%에 달합니다. 잠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만약 이 징후들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실제 나이보다 20년이나 더 늙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60세인데 몸은 80세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은 더 빨리 지치고 뼈는 더 약해지고 뇌는 더 빨리 퇴화되고 면역 체계는 더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일할 때 이런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65세인데 심장은 85세처럼 약한 분, 70세인데 뼈는 90세처럼 부러지기 쉬운 분, 75세인데 뇌는 95세처럼 기억력이 없는 분, 이분들은 모두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징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이 5가지 기적의 징후가 정확히 무엇인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지금 당장 집에서 혼자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 지금 이 징후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서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90세가 되어도 허리가 꼿꼿하고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고 손주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 인사를 건네고 함께 춤을 추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아직도 그렇게 젊어 보이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라는 말을 듣는 모습을요. 여러분은 그냥 조금 관리했을 뿐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제 환자 중에 이미 이런 분들이 수백 명 계십니다. 88세인데 골프를 치시는 분, 93세인데 매일 아침 30분씩 걸으시는 분, 97세인데 혼자서 요리하시고 설거지 하시는 분, 이분들은 모두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징후를 갖추고 계십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결정하는 5가지 징후를 함께 탐구해 볼게요. 저는 5번 징후부터 1번 징후까지 거꾸로 셀게요. 왜냐하면 1번 징후는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1번을 들으시고 정말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라고 놀라십니다. 그리고 이해하시고 나면 이래서 내가 지금까지 효과를 못 봤구나 라고 깨닫게 되십니다. 제가 공유하고 싶은 5번째 징후는 손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손의 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악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시면 손의 힘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무거운 거 들 때나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73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 단골 환자셨고 매년 2번씩 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날도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혈압을 재봤더니 120에 80으로 완벽했습니다. 혈당을 재봤더니 공복 혈당이 95로 정상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괜찮았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180이었고 좋은 콜레스테롤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심전도 검사도 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폐 기능 검사도 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양호했습니다. 심지어 간 기능, 신장 기능, 갑상선 기능까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말 건강하시네요. 계속 이렇게 관리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그분의 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욕실에서 넘어졌어요. 고관절이 골절됐대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분을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혼자 걸어서 제 진료실에 오셨던 분이 이제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고관절 수술 후에는 재활이 정말 중요한데 그분은 재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신이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그분은 점점 더 약해지셨습니다. 침대에만 누워 계시니까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까 더 움직이기 힘들고 더 움직이기 힘드니까 폐렴이 오고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후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친 게 있었던 게 아닐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욕실에서 넘어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을 검진할 때 뭔가 신호가 있었을 텐데 제가 그것을 못 봤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몇 달 동안 수백 편의 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낙상에 관한 논문, 노인 건강에 관한 논문, 예방의학에 관한 논문, 그리고 다른 의사들과 상담하고 전 세계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이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제가 놓친 것은 바로 손의 힘, 악력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의료 기록을 다시 보니까 그분이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병뚜껑을 열 때 힘들어 하셨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선생님, 이분이 손에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었는데 저는 그냥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넘겼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그분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나는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했고 그 결과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모든 환자의 악력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악력이 약한 사람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큰 문제를 겪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아도 악력이 강한 사람들은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낸 연구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국제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악력이 5kg 떨어질 때마다 사망 위험이 16%씩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5kg입니다. 그리 큰 차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생사를 가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악력이 혈압보다 수명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혈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혈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악력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악력은 단순히 손의 힘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손의 힘은 여러분의 전신 건강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마치 작은 연못을 보면 그 지역 전체의 수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손의 힘을 보면 전신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에는 29개의 뼈, 29개의 관절, 123개의 인대, 34개의 근육, 그리고 수천 개의 신경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심장이 튼튼해야 하고, 폐가 건강해야 하고, 혈관이 깨끗해야 하고, 신경이 살아있어야 하고, 뇌가 명령을 정확히 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손의 힘이 약하다는 것은 이 시스템 중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약한지, 폐가 약한지, 혈관이 막혔는지, 신경이 손상됐는지, 아니면 뇌가 퇴화하기 시작했는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악력이 약한 사람들은 심부전 위험이 3배, 뇌졸중 위험이 2.5배, 치매 위험이 2배 높습니다. 그리고 폐렴, 골절, 낙상, 입원, 사망 모든 것의 위험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테스트해 보세요. 일어나서 냉장고로 가세요. 병이나 김치통을 꺼내서 뚜껑을 열어보세요. 쉽게 열립니까? 한 번에 딱 열립니까? 아니면 몇 번 시도해야 합니까? 손이 아픕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것 좀 열어줘 라고 부탁해야 합니까? 만약 병뚜껑을 쉽게 열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주인님, 나 지금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73세 환자처럼 되지 마세요. 또 다른 테스트가 있습니다. 장을 보러 가실 때 장바구니를 들어보세요. 무겁습니까? 손이 떨립니까? 금방 내려놓고 싶습니까? 혹시 아이들이나 손주들을 안아 올릴 때 힘이 붙입니까? 이 모든 것이 신호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80세 남성이었는데 처음 오셨을 때 악력이 겨우 18kg밖에 안 되었습니다. 정상이 25kg인데 말이죠.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계단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그리고 장을 보러 가도 장바구니를 들기가 힘들어서 자꾸 내려놓게 돼요. 손자가 안아달라고 하는데 안아 올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께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심장은 괜찮았지만 약간 약했고 폐 기능도 나쁘지 않았지만 예전만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전신 근육이 너무 약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손, 팔, 어깨, 등, 다리 모든 근육이 약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을 3개월만 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병뚜껑 열기 연습을 하세요.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세요. 5분이면 됩니다. 둘째, 장을 보러 가실 때 장바구니를 의도적으로 1분 동안 들고 계세요. 처음에는 30초라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늘려가세요. 셋째, 빨래를 넣을 때 수건을 힘껏 짜보세요. 손에 힘을 주고 꽉 쥐고 비틀어 보세요. 그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런 간단한 것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저를 믿고 3개월만 해보세요. 만약 효과가 없으면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악력이 24kg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6kg이나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안 차요. 다리도 안 떨려요. 장바구니도 가볍게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손자를 안아 올렸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힘이 세졌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혈압을 재봤습니다. 140에서 130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요. 심박수도 분당 88회에서 75회로 안정되었습니다. 폐 기능 검사를 다시 했더니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력의 힘입니다. 손에 힘을 기르면 단순히 손만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전신이 강해집니다. 심장이 강해지고 폐가 강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근육이 단단해지고 뇌가 활성화됩니다. 또 다른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셨는데 당뇨병이 있으셨습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약을 계속 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악력을 재봤더니 22kg이었습니다. 여성의 정상이 18kg이니까 나쁘지 않은 편이었지만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분께도 똑같은 운동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고무공을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을 50회씩 하라고 했습니다. 고무공이 없으면 타월을 꽉 쥐었다 폈다 해도 됩니다. 4개월 후 그분의 혈당이 크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7.8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약을 늘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손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더 많이 움직이게 됐어요.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걷기도 시작했고 집안일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것입니다. 악력은 단순한 신체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손에 힘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더 많이 움직이면 전신이 건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손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복잡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한 장비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병뚜껑 열기를 시도해 보세요. 냉장고에 있는 모든 병의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한 달 후에는 훨씬 쉬워져 있을 겁니다. 둘째, 장을 보러 갈 때 장바구니를 최소 1분 동안 들고 있어 보세요. 중간에 내려놓지 마세요. 처음에는 30초라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는 40초, 그 다음 주에는 50초, 이렇게 늘려가세요. 셋째, 빨래를 넣을 때 수건을 힘껏 짜보세요. 젖은 수건을 꽉 쥐고 비틀고 최대한 물기를 짜내세요. 이것은 손의 힘뿐만 아니라 손목, 팔,
어깨의 힘도 기릅니다. 넷째,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을 50회씩 하세요. 그냥 허공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가 활짝 펴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다섯째, 식사를 할 때 젓가락을 사용하세요. 숟가락만 쓰지 마세요. 젓가락질은 손의 작은 근육들을 모두 사용하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이 5가지를 매일 하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의 손에 힘이 생긴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계단 오르기가 쉬워지고 숨이 덜 차고 피곤함이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더 건강해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4번째 징후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 징후는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이것을 해보세요. 벽에 기대지 말고 아무것도 잡지 말고 한쪽 다리로 서서 바지를 입어보세요.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혹시 벽을 잡아야 합니까? 몸이 흔들립니까? 몇 초도 못 버팁니까? 한쪽 발을 들자마자 넘어질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뇌가 지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응급실에서 일할 때 가장 많이 본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암이나 심장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암과 심장병도 많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또 다른 치명적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낙상, 즉 넘어지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낙상입니다. 암보다 많습니다. 심장병보다 많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노인이 넘어지고 그중 상당수가 그 후유증으로 사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짚고 일어나고 아 깜짝이야 하고 웃고 끝입니다. 하지만 노인이 넘어지면 완전히 다릅니다. 뼈가 약해서 쉽게 부러집니다. 특히 고관절, 즉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큰 문제가 됩니다. 고관절이 골절되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몇 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더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재활이 어렵습니다. 재활이 안 되면 계속 누워 있게 됩니다. 계속 누워 있으면 폐렴이 옵니다. 폐렴이 오면 사망합니다. 이것이 낙상 후 사망의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지는 것은 골절보다 무섭고 골절은 암보다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인들은 자주 넘어질까요? 그것은 균형 감각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균형 감각이 나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손해와 뇌의 전정기관이 손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해는 뇌의 뒷부분에 있는 작은 구조인데 균형과 조정을 담당합니다. 뇌의 전정기관은 피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구조인데 몸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이 2가지가 함께 작동해서 우리는 똑바로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손해의 신경세포가 줄어들고 전정기관의 감각세포가 손상됩니다. 그러면 균형 감각이 나빠지고 걸을 때 흔들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불안하고 결국 넘어집니다. 10년 동안 진행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53개국에서 1만 명 이상을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한 발로 10초를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향후 10년 내에 사망할 위험이 84%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84%입니다. 거의 2배입니다. 단지 한 발로 10초를 못 버틴다는 이유만으로 사망 위험이 2배가 됩니다. 이것은 암에 걸리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반대로 30초 동안 한 발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뇌졸중과 뇌질환의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30초 동안 한 발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소뇌가 아직 건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뇌가 건강하다는 것은 뇌 전체가 건강하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의 뇌가 아직 젊다는 증거입니다. 신경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신의 근육이 조화롭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환자 중 77세 여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지팡이를 짚고 오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지팡이를 쓰셨어요?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2년 전에 한 번 넘어진 후로요. 그 후로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지팡이를 쓰게 됐어요. 저는 균형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 발로 서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5초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2초, 3초, 그리고 흔들리고 다른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또 다른 테스트를 했습니다. 일자로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마치 줄타기 하듯이 한 발 앞에 한 발을 놓으며 걷는 겁니다. 그분은 두 걸음도 못 가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분은 당뇨병도 있었습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150이었고 당화 혈색소가 8점이었습니다. 혈압도 높았습니다. 145에 95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에 가득 차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혼자 외출하는 게 무서워요. 넘어질까 봐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집에만 있어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지팡이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믿지 못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나이가 77세예요. 지금부터 운동을 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77세는 아직 젊습니다. 제 환자 중에 85세에 시작해서 90세에 마라톤 완주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머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키우는 3가지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바지를 입을 때 한 발로 서서 입으세요. 처음에는 벽을 가볍게 터치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점점 벽을 덜 터치하도록 하세요. 둘째, 이를 닦을 때 한 발로 서서 닦으세요. 아침에 2분, 저녁에 2분, 하루에 총 4분입니다. 셋째, TV를 볼 때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10번 반복하세요. 이것을 하루에 3번 하세요. 6개월 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팡이는요? 그분은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버렸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균형 테스트를 다시 했습니다. 그분은 한 발로 25초를 버티셨습니다. 6개월 전에는 5초도 못 버티셨는데 이제 25초를 버티신 겁니다. 일자로 걷기 테스트도 했습니다. 그분은 10걸음을 안정적으로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혈당이 크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50에서 115로 떨어졌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8.2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145에서 130으로 내려갔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균형 운동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 앞만 걸었는데 지금은 공원까지 걸어가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운동하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것입니다. 균형은 단순한 신체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균형이 좋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움직이면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면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균형이 좋아지면
왜 혈당과 혈압도 좋아질까요? 그 비밀은 엉덩이 근육에 있습니다. 균형 운동을 하면 엉덩이 근육이 강해집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강해지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엉덩이 근육은 척추를 보호합니다. 강한 엉덩이 근육이 있으면 허리 통증이 줄어듭니다. 둘째, 엉덩이 근육은 무릎 관절을 지킵니다. 강한 엉덩이 근육이 있으면 무릎 통증이 줄어듭니다. 셋째, 엉덩이 근육은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넘어질 것 같을 때 빠르게 반응해서 몸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엉덩이 근육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엉덩이 근육이 활성화되면 혈당이 근육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내려갑니다. 또 엉덩이 근육이 강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혈압이 내려갑니다. 다시 말해, 균형 운동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신 건강을 개선합니다. 당뇨병을 관리하고,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강하게 하고, 뇌를 활성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바지를 입을 때 한 발로 서서 입으세요. 이것은 너무 간단한 운동이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처음에는 벽을 터치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벽을 덜 터치하려고 노력하세요. 한 달 후에는 벽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이를 닦을 때 한 발로 서서 닦으세요. 아침에 2분, 저녁에 2분, 하루에 총 4분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10초씩만 하고 점점 늘려가세요. 셋째, TV를 볼 때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10번 반복하세요. 이것은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인데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강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점점 늘려가세요. 넷째, 일자로 걷기 연습을 하세요. 집 안에서 한 발 앞에 한 발을 놓으며 걷는 연습을 하세요. 마치 줄타기 하듯이요. 이것은 균형 감각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다섯째, 한 발로 서기 연습을 매일 하세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발로 30초씩 서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10초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한 달 후에는 30초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5가지를 매일 하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의 균형 감각이 크게 향상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여러분은 지팡이를 버릴 수 있을 겁니다. 혼자서 계단을 오를 수 있고 자신 있게 걸을 수 있고 넘어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3번째 징후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 징후는 걷는 속도입니다. 이것을 저는 수명을 예측하는 카운트다운 시계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신호등이 깜빡일 때 뛰지 않고도 길을 건널 수 있습니까? 친구들과 걸을 때 뒤처지지 않습니까? 만약 신호등이 깜빡이면 항상 멈춰야 한다면, 만약 친구들과 걸을 때 항상 뒤처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심장과 폐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일할 때 심장 질환으로 실려온 환자들에게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걷는 속도가 느려지셨나요? 그러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6개월 전부터 걷는 게 힘들어졌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이 일하고 심장이 혈액을 보내고 폐가 산소를 공급하고 뇌가 조절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빨리 걸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빠르게 걷는 사람은
느리게 걷는 사람보다 15년을 더 삽니다. 15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70세까지 사는 것과 85세까지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손주를 보는 것과 증손주를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걷는 속도가 초당 0.8m보다 느리다면, 즉 10m를 12초 안에 걸을 수 없다면 향후 5년 내에 사망할 위험이 3배나 증가합니다. 3배입니다. 반대로 초당 1.2m 이상으로 걷는 사람, 즉 10m를 8초 안에 걷는 사람은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60%나 낮습니다. 걷는 속도는 너무나 중요해서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6번째 생명징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징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생명의 기본적인 신호들입니다. 체온, 맥박, 혈압, 호흡, 통증, 이 5가지가 전통적인 생명징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6번째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걷는 속도입니다. 미국 의사협회에서는 모든 65세 이상 환자의 걷는 속도를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걷는 속도만 봐도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77세 남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저는 걷는 속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10m를 걷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는 겁니다. 그분은 18초가 걸렸습니다. 정상이 10초인데 거의 2배가 걸린 겁니다. 저는 더 자세한 검사를 했습니다. 폐 기능 검사 결과 폐 기능이 60%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다리 근육을 보니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그래서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친구들이 산책하자고 해도 거절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빨리 걷는데 저는 따라가지 못해서 민망하거든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4개월 동안 매일 걷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친구들보다 더 빨리 걸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빨리 걸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가능합니다. 제 환자 중에 82세에 시작해서 86세에 10km 걷기 대회 완주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걷기 프로그램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10분 동안 걸으세요. 속도는 상관없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걸으세요. 둘째, 매주 2분씩 시간을 늘리세요. 1주 차에는 10분, 2주 차에는 12분, 3주 차에는 14분, 이런 식으로요. 셋째, 4주 차부터는 조금씩 속도를 높이세요. 평소보다 조금만 더 빠르게 걸어보세요. 4개월 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걷는 속도 테스트를 다시 했더니 10m를 10초 만에 걸으셨습니다. 18초에서 10초로 줄어든 겁니다. 거의 2배나 빨라지셨습니다. 폐 기능 검사를 다시 했더니 80%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60%에서 80%로요. 심장 기능도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혈당과 혈압도 모두 좋아져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35에서 110으로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친구들보다 제가 더 빨리 걸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빨라졌어?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선생님이 알려주신 걷기 프로그램을 설명해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걷기는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완벽한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근육이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리 근육, 엉덩이 근육, 복근, 등 근육, 팔 근육, 모든 근육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일하면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하고 폐가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야 하고 뇌가 모든 것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이 강해지고 폐가 건강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뇌가 활성화됩니다. 또 다른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세 여성 환자셨는데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으셨습니다. 약을 먹고 있었지만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혈압이 150에 95였고 혈당이 140이었습니다. 걷는 속도를 재봤더니 10m에 15초가 걸렸습니다. 느린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똑같은 걷기 프로그램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걷기, 매주 2분씩 늘리기, 4주차부터 조금씩 속도 높이기. 5개월 후 그분의 혈압이 130에 80으로 떨어졌습니다. 혈당도 115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요. 체중도 5kg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걷는 속도가 10m에 11초로 빨라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걷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좋아졌어요.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전반적으로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이것입니다. 걷기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암을 예방하고 심장병을 예방하고 당뇨병을 관리하고 고혈압을 낮추고 우울증을 치료하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걷는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10분 동안 걸으세요.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이것이 시작입니다. 매일 10분씩 빠지지 말고 하세요. 둘째, 매주 조금씩 시간을 늘리세요. 1주 차에는 10분, 2주 차에는 12분, 3주 차에는 14분. 이렇게 매주 2분씩 늘려가세요. 8주 차가 되면 24분을 걷게 됩니다. 셋째, 4주 차부터는 속도를 조금씩 높이세요. 평소보다 조금만 더 빠르게 걸어보세요. 불편할 정도로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숨이 차는 정도면 됩니다. 넷째, 신호등이 깜빡일 때 연습하세요. 멈추지 말고 빠르게 걸어서 건너세요. 이것은 아주 좋은 간격 훈련이 됩니다. 평소에는 편안하게 걷다가 신호등에서는 빠르게 걷는 겁니다. 다섯째,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세요. 혼자 걷는 것보다 같이 걷는 것이 더 재미있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경쟁심이 생겨서 더 빨리 걷게 됩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의 걷는 속도가 크게 빨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여러분은 친구들보다 더 빨리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신호등이 깜빡여도 여유 있게 건널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징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유연성입니다. 지금 당장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숙여 발가락을 만져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혹은 발톱을 깎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숨을 참아야 합니까? 불편합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 허리를 숙일 수 없거나 숨을 참아야 한다면 여러분의 혈관이 지금 녹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딱딱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혈관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13년간 수천 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그들은 몸의 유연성과 혈관의 탄력성을 동시에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0.87이라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0.87이 얼마나 높은 상관관계인지 아십니까? 통계학에서 0.7 이상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입니다. 0.87은 거의 직접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이 뻣뻣하면 혈관도 뻣뻣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허리를 숙여 발가락을 만지려고 할 때 단순히 등 근육과 허벅지 근육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근육 안에 있는
수백만 개의 혈관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혈관이 자극을 받고 혈관벽이 튼튼해지고 혈관의 탄력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몸이 뻣뻣하면 혈관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혈관이 늘어나지 않으면 혈관벽에 플라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플라크는 콜레스테롤과 칼슘이 뭉친 것인데 이것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플라크가 떨어져 나가면서 혈관을 막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일할 때 심근경색으로 실려온 환자들에게 제가 항상 테스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발가락을 만질 수 있으세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허리를 숙여도 발가락으로부터 20cm, 30cm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내 혈관이 딱딱해지고 있어요. 위험해요. 도와주세요. 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신호를 무시했고 그 결과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겁니다. 제 환자 중 79세 여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유연성 테스트를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숙여 발가락을 만지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발가락으로부터 30c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숙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혈관 나이 검사를 했습니다. 혈관의 탄력성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의 혈관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실제 나이는 79세인데 혈관은 90세인 겁니다. 11년이나 더 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최근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프신 적 없으세요?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네, 계단을 오를 때 가끔 가슴이 뻐근해요. 그리고 팔이 저릴 때도 있어요. 이것은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 하지 않으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스트레칭을 하세요. 매일 10분씩만 하세요. 그러면 혈관이 젊어질 겁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선생님, 스트레칭으로 혈관이 젊어진다고요?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3가지 스트레칭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숙여 10초 동안 유지하세요. 처음에는 발가락을 만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숙이고 10초 동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저녁에 TV를 볼 때 바닥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 10초, 오른쪽으로 기울여 10초, 가운데로 숙여 10초 유지하세요. 이것을 3번 반복하세요. 셋째, 발톱을 깎을 때 숨을 고르게 쉬면서 하세요. 만약 숨을 참아야 한다면 그것은 몸이 뻣뻣하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편하게 숨 쉬려고 노력하세요. 6개월 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연성 테스트를 다시 했더니 그분은 발가락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는 30cm나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발가락을 만질 수 있게 된 겁니다. 혈관 나이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분의 혈관 나이가 75세로 나왔습니다. 6개월 전에는 90세였는데 이제 75세입니다. 15년이나 젊어진 겁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팔도 안 저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저는 심장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의 혈류가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협심증 증상이 사라진 것도 당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연성의 힘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단순히 몸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혈관이 건강해지고 심장이 편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고 전신이 건강해집니다. 또 다른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1세 남성 환자셨는데 고혈압이 있으셨습니다. 약을 먹고 있었지만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155에 100이었습니다. 유연성 테스트를 했더니 매우 뻣뻣했습니다. 발가락으로부터 40c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스트레칭을 권했습니다. 매일 10분씩 6개월 동안. 6개월 후 그분의 유연성이 크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발가락을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135에 85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트레칭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면 3개월 안에 혈압이 평균 10포인트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유연성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숙여 10초 동안 유지하세요. 처음에는 발가락에 손이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숙이고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저녁에 TV를 볼 때 바닥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왼쪽, 오른쪽, 가운데로 몸을 기울이는 스트레칭을 하세요. 각각 10초씩 3번 반복하세요.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하세요. 한쪽씩 10초씩 유지하세요. 이것은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늘려줍니다. 넷째,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몸을 이완시킨 후 스트레칭을 하세요. 따뜻한 상태에서 스트레칭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다섯째, 발톱을 깎을 때 숨을 고르게 쉬는 연습을 하세요. 숨을 참지 말고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하세요. 이 5가지를 매일 하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의 몸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여러분의 혈관이 젊어져 있을 겁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이 편해지고 전반적으로 건강해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징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것입니다. 100세까지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황금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듣고 정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라고 놀라십니다. 첫 번째 징후는 바로 심리적 나이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2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몇 살로 보입니까? 나는 몇 살처럼 느껴집니까? 이 2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런던 대학에서 10년간 8,000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몇 살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10년 후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이미 75세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아직 55세밖에 안 됐으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는 사망 위험이 41%나 차이가 났습니다. 41%입니다. 단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망 위험이 41%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약물보다 효과가 큽니다. 고혈압 약을 먹으면 사망 위험이 약 20% 줄어듭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젊다고 생각하면 사망 위험이 41%나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세포 안에는 텔로미어라고 불리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명의 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끈이 길면 세포가 오래 살 수 있고 짧으면 세포가 빨리 죽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를 젊다고 느끼는 사람은 텔로미어가 더 길다고 합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늙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텔로미어가 짧습니다. 심지어 같은 나이인데도요.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인데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여러분은 이제 늙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여러분은 아직 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직 젊다는 말을 들은 그룹이 실제로 더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근력이 증가했고, 균형이 좋아졌고, 걷는 속도가 빨라졌고, 심지어 시력과 청력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에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스스로를 젊다고 느끼면 뇌가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성장 호르몬,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이런 호르몬들이 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늙었다고 느끼면 뇌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많이 나오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근육이 빠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뇌가 퇴화합니다. 제 환자 중 88세 남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88세라고 하는데 70대처럼 보이셨습니다. 걸음걸이도 경쾌하고 목소리도 힘차고 눈빛도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그분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음속으로 제가 65세라고 믿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젊은 하루를 시작하자라고 말해요. 저는 흥미로워서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매일 5가지를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첫째, 손에 힘을 기르는 운동. 둘째, 균형 잡기 운동. 셋째, 빠른 걷기. 넷째, 스트레칭. 그리고 다섯째, 자신에게 나는 아직 젊다고 말하기. 저는 그분의 혈관 나이를 검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약 70세로 나왔습니다. 실제 나이는 88세인데 혈관은 70세인 겁니다. 18년이나 젊었습니다. 근력 검사를 했더니 평균 70대 수준이었습니다. 폐 기능도 평균 75세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절대로 나는 늙었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것입니다. 심리적 나이가 육체적 나이를 결정합니다. 마음이 젊다고 믿으면 몸도 젊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늙었다고 믿으면 몸도 늙습니다. 제 환자 중 또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82세 여성 환자셨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늙었어요. 뭘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저는 그분의 건강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놀랍게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혈압도 괜찮고 혈당도 괜찮고 심장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스스로를 늙었다고 믿고 계셨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젊으세요. 몸이 건강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시면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늙었어요. 저는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마음속으로 늙었다고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2년 후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넘어져서 골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후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몸은 건강했는데 마음이 먼저 늙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나이의 힘입니다. 마음이 먼저 늙으면 몸도 늙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젊으면 몸도 젊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반전입니다. 앞에 4가지 징후는 모두 신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손의 힘, 균형 감각, 걷는 속도, 유연성,
모두 몸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징후는 심리적인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마음이 믿는 것을 따라갑니다. 마음이 나는 젊다고 믿으면 몸도 젊어집니다. 마음이 나는 늙었다고 믿으면 몸도 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심리적으로 젊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아직 젊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거야. 둘째, 나는 늙었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대신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세요. 셋째,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우세요. 손주가 대학 졸업하는 것을 보고 싶어. 100세까지 살고 싶어. 여행을 가고 싶어.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넷째,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나이 든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자신도 늙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신도 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새로운 취미, 새로운 언어,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자신이 아직 젊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5가지 징후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마치 5개의 톱니바퀴가 하나의 기계 안에서 함께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힘을 기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신 근육이 강해집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더 빨리 걸을 수 있습니다. 더 빨리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유연성도 좋아집니다. 균형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가 활성화됩니다. 손해가 활성화되면 손, 발, 걸음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좋아집니다. 신경계가 좋아지면 악력도 좋아지고 걷는 속도도 빨라지고 유연성도 증가합니다. 심리적으로 젊다고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긍정적인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화학물질들이 몸 전체로 퍼지면서 근력이 증가하고 균형이 좋아지고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혈관이 부드러워집니다. 다시 말해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개선하면 다른 것들도 함께 좋아집니다. 반대로 하나를 무시하면 다른 것들의 효과도 반감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징후만 선택하고 다른 징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는 손에 힘하고 걷기만 할래요. 균형이랑 유연성은 안 할래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손의 힘과 걷기만 훈련하고 균형을 무시하면 여전히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 넘어지면 모든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유연성을 무시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다른 부분이 좋아도 여전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측면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운동의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차피 소용없어라고 생각하면 몸도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서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인데 두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한 그룹은 5가지 중 3가지만 훈련했고 다른 그룹은 5가지 모두를 훈련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5가지 모두를 한 그룹이 건강이 2.7배 더 개선되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효과는 2.7배 차이가 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5가지가 서로 시너지를 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다른 것을 도와주고 다른 것이 또 다른 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효과가 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간 관찰한 결과 그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을 늙었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몇 살이세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올해 90세인데 아직 젊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90세나 됐어요가 아니라 아직 젊어요 라고 말합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둘째, 그들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넘어지면 아이고, 다행히 가볍게 넘어졌네. 큰 부상이 없어서 다행이야. 다음엔 더 조심해야지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다행이야라고 말합니다. 셋째, 그들은 항상 명확한 미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손주가 자라는 것을 보고 싶어, 증손주를 보고 싶어, 100세 생일 파티를 하고 싶어,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어,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심리적 장벽에 부딪힙니다. 첫째, 나는 너무 늙었어. 이제 변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장 큰 장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85세에 운동을 시작해서 90세에 10km 걷기 대회를 완주하신 분도 계십니다. 78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82세에 발표회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 장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나는 너무 늙었어라는 말을 오늘은 새로운 여정의 첫날이야로 바꾸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장벽은 나는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TV를 몇 시간 보십니까? 스마트폰을 몇 시간 하십니까? 그 시간의 일부만 운동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운동은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바지 입을 때, 이를 닦을 때, 장을 볼 때, TV를 볼 때, 잠자리에 들 때,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장벽은 나는 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운동을 시작했다가 포기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과거에 실패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웠나요? 너무 어려운 운동을 선택했나요? 혼자서 하려고 했나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시작하세요. 아주 작고 쉬운 목표로 시작하세요. 매일 5분만 하세요. 처음에는 5분도 힘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5분만 하세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천천히 늘려가세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이 여정을 가지 마세요. 인간은 혼자 싸우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함께 할 때 더 강해집니다. 통계를 보면 이것이 증명됩니다. 혼자 운동하는 사람의 85%가 3개월 후에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외롭고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커뮤니티와 함께 운동하면 포기율이 23%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함께하면 성공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부터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우리 아들한테 말해야지. 부모가 나이 들었으니까 자식들이 도와줘야지. 하지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온 가족이 더 건강해지는 방법을 배웠어. 정말 신기한 방법인데 같이 해볼래? 이렇게 긍정적으로 접근하세요. 그리고 강조하세요. 이 5가지 징후는 노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좋습니다. 30대, 40대, 50대 모두에게 좋습니다. 악력이 강하면 직장에서 더 생산적이고, 균형이 좋으면 스포츠를 더 잘하고, 빠르게 걷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유연성이 좋으면 요통이 없어지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있으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 함께 운동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납니다. 함께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둘째, 갈등이 줄어듭니다. 함께 땀 흘리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함께 목표를 달성하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가족 활동으로 만드세요. 매주 일요일 아침 가족 운동 시간을 만드세요. 병뚜껑 열기 대회를 하세요. 누가 제일 오래 한 발로 설 수 있나 대결하세요. 누가 제일 빨리 걷나 경주하세요. 이렇게 놀이처럼 만들면 재미있습니다. 친구나 이웃과도 함께 하세요.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그룹으로 운동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룹으로 운동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오늘은 귀찮은데라고 생각할 때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생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하면 서로 배우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서로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격려하면서 운동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룹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습관을 더 잘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도 더 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담배를 하루 15개비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나쁘다고 합니다. 반대로 친한 친구가 많은 사람은 수명이 평균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그룹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운동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연결을 만드는 것이고 제2의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간단한 그룹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소를 정하세요. 집 근처 공원이나 아파트 운동장이면 됩니다. 둘째, 시간을 정하세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8시. 셋째, 사람을 모으세요. 이웃, 친구, 교회 사람들, 동호회 사람들. 처음에는 3, 4명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간단한 규칙을 정하세요. 지각하지 않기, 서로 격려하기, 무리하지 않기 같은 것들입니다. 다섯째,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몇 주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면 이 시간이 일주일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 환자 중에 이런 그룹을 만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그룹은 5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운동 모임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고 아플 때 병문안을 가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위로합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겁니다. 그중 한 그룹의 리더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그룹이 제 삶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TV만 보고 지루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신나요.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요. 그리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일석이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5가지 명확한 징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의 힘입니다. 병뚜껑을 쉽게 열 수 있고 장바구니를 오래 들 수 있고 손줄을 안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균형 감각입니다. 한 발로 30초 이상 설 수 있어야 하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걷는 속도입니다. 신호등이 깜빡여도 여유 있게 건널 수 있고 친구들과 걸을 때 뒤처지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허리를 숙여 발가락을 만질 수 있고 발톱을 편하게 깎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심리적 나이입니다. 스스로를 젊다고 느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5가지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를 개선하면
다른 것들도 함께 좋아집니다. 하나를 무시하면 다른 것들의 효과도 반감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가족을 초대하세요. 친구를 초대하세요. 이웃을 초대하세요. 함께 이 5가지 징후를 실천하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6개월 후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더 강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사람이요.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은 90세가 되어도 허리가 꼿꼿하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고 손주의 결혼식에서 축하 인사를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그러면 한국의 중년과 노년을 위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에너지로 가득 차고 몸이 유연하고 매일 장수하고 행복하며 의미 있는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